네, 안녕하십니까. 아우작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아포지 듀엣 3입니다. 네, 아포지 듀엣 3는 출시한 지 좀 됐죠. 제가 지난번에 아포지 심포니 데스크톱을 한번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아포지 심포니 데스크톱은 가격도 그렇고 그냥 아이패드 유저, iOS 유저가 간단히 쓰기 위한 장비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제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것저것 좀 보다가 iOS 아이패드에서 충분히 성능도 괜찮고 사용 방법도 복잡하지 않으면서 또 iOS와 연동적으로 기능이 100% 활용이 되는 그런 기기가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아포지 듀엣 3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을 꼭 구매를 직접 해봤어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요 아포지 컨트롤 앱, 아포지 컨트롤 2 iOS 이 앱을 사용한 영상이나 글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써보니까 데스크톱 버전과 기능적으로는 뭐 차이가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뭐야? 뭐야 번개인가? 이렇게 커 엄청 가까이서 쳤나 보다. 네, 아포지 컨트롤 2 아이패드라고 검색을 해도 네, 아이패드나 iOS에서 쓰는 영상이나 글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데스크톱 버전만 나오고 참고로 이건 제 거죠. 그래서 직접 사서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결심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물론 가격 면에 있어서는 아포지 붐도 저렴하고 좋지만 정말 DAAD가 전혀 꿀리지 않는 성능으로 iOS와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하드웨어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커다란 노브가 하나 있고요. 네, 뒤에는 아날로그 인 1, 2, 라인 아웃 1, 2, 또 인스트루먼트 인풋 1, 2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살 때 꼭 독이랑 함께 구매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레이크 케이블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보다시피 2인 그리고 4아웃 인터페이스예요. 2인까지 이해가는데 4아웃은 또 신기하죠. 네, 아웃풋이 1, 2, 3, 4 이렇게 있어서 네, 3, 4 같은 경우는 도어 앱을 통해서 일부 소스는 채널 3, 4로 빼서 그것을 헤드폰으로 또 뭐 스피커로도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노브를 버튼처럼 이렇게 누르면 네, 불이 여기 켜졌다 저기 켜졌다 하잖아요. 네, 해당 불이 켜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노브를 돌리면 네, 보이시죠? 지금은 SP 스피커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헤드폰 당연히 헤드폰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라인 인 아날로그 인이겠죠? 아날로그 인풋 1, 2 이것도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컨트롤하는 거는 아포지 컨트롤 앱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포지 컨트롤 2 iOS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바꿔보고 네, 처음에 키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인 1, 2를 세팅하는 화면 그리고 아웃풋을 세팅하는 화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먼저 여기에서 인풋에 어떤 소스를 들어오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네, 마이크 당연히 마이크고 그리고 인스트루먼트는 보통 하이지라고 하는 뭐 일렉 기타나 일렉 베이스 같은 거 물릴 때 이걸로 설정하시면 되고 네, 플러스 4 dBu 얘는 하드웨어 장비 있죠. 컴프레서나 프리앰프를 외장 하드웨어를 써가지고 인풋을 받을 때 이걸로 설정해 놓으라고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다른 이제 고가 장비들이나 혹은 일부 제품들은 저가형에서도 완전한 바이패스가 지원이 돼가지고 내장 프리를 바이패스 시킨 다음에 하드웨어 소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포지 붐과 아포지 듀엣 3는 완전한 바이패스 기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매뉴얼에 그 기능이 있다고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드웨어 소스를 받을 땐 요걸로 설정해서 써라 라고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0dBV 얘는 이제 뭐 신디사이저나 일렉 건반 이런 거 악기인데 오디오 아웃풋 있는 그런 악기 있죠. 얘네들은 요렇게 세팅해 놓고 아날로그 인풋에 연결해서 써라 이런 세팅입니다. 디지털 건반이나 신디사이저를 녹음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받고 싶다고 했을 때 또 그 악기가 스테레오 악기일 때 있잖아요. 아웃풋이 두 개인. 그럴 때는 둘 다 요 -10dBV로 세팅을 해놓고 1, 2 둘 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를 딱 누르면 이렇게 스테레오로 맞춰지면서 스테레오 1, 2 채널 악기의 녹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내리거나 올리는 것도 둘 다 링크가 돼서 그룹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날로그 인풋 1으로 소리를 받고 있고요. 게인은 최대한 당겼습니다. 그리고 아포지 FX를 켜놨고 콘덴서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48V를 켜놨고 네, 여기 SL을 보면은 이거는 소프트 리미터라고 해가지고 약간 아포지 인터페이스의 시그니처 기능 같은 것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리미터입니다. 그래서 피크를 넘어서는 소리가 오면은 살짝 눌러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SL을 끈다면 네, 이 정도에서 피크를 친다고 하면은 들리시죠? 살짝 리미터 걸린 것처럼 소리가 딱 눌리는 그 느낌. 소프트 리미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활성화 시켜 놓으면은 네, 두 개의 인풋의 볼륨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위상 뒤집는 기능, 이런 기능들 가지고 있고요. 네, 우측으로 와가지고 아웃풋 단을 보면은 네, 스피커 아까 컨트롤했던 거를 이렇게 디지털로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네, 역시 헤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헤드폰 그리고 메인 아웃풋, 스피커 아웃풋 둘 다 이렇게 아웃풋 소스 어떤 소리를 들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플레이백 1, 2 같은 경우는 뭐 iOS에서는 그냥 아이패드 소리, 아이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직이나 큐베이시스 같은 도구에서는 채널 1, 2 아웃이고요. 플레이백 3, 4는 이제 아웃풋 채널 3, 4겠죠. 믹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날로그 인 1, 2 그리고 1, 2 같이 이렇게 다이렉트 인풋 모니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팅들은 한번 딱 해놓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저도 이거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스탠드 언론 모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아포지 듀엣 3는. 자, 믹서가 나왔으니까 믹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가 믹서 아이콘인데 이렇게 누르면 넘어갑니다. 처음에 보이시는 건 아날로그 인풋 1, 2의 볼륨 미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넘기면 네, 플레이백 1, 2 저는 목소리와 이 플레이백 소리의 비율을 조금 더 목소리가 잘 들리는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플레이백은 많이 낮춰놨고요. 플레이백 3, 4에서는 지금 리버브를 따로 플레이백 3, 4로 빼놔서 저는 모니터링 상에서 리버브가 들릴 수 있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이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섞어 놓은 애들을 다 같이 묶어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뭐 헤드폰이던 스피커 아웃이던 믹서로 세팅해 놓으면은 지금 여기에 걸리는 소리들이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죠. 네, 어사인 투 소프트웨어 인풋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흔히 룹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심포니 데스크톱과 좀 다르게 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인풋이 1, 2 밖에 없죠. 잠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소프트웨어 인풋 1, 2가 아날로그 인풋 1, 2랑 인풋 채널을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라우팅에 있어서는 좀 제약이 큽니다. 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뭐 노래도 하고 뭐 효과음은 따로 어느 쪽으로 빼고 반주는 따로 이렇게 틀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트래킹 혹은 라우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아포지 듀엣 3는 어울리는 제품은 아닐 거예요. 그 정도의 다채로운 기능은 없습니다. 오로지 컨버터 빨. 나는 그냥 인풋 아웃풋 끝내줘. 애초에 목적이 난 집에서 이걸로 홈 레코딩하고 데모 혹은 약간 그 이상까지 생각해서 제작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나머지 특별한 기능은 필요 없어.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직으로 한번 가서 녹음을 한번 받아보죠.
네, 오디오 1 하나 띄워놨고요. 그리고 오디오 라우팅 입력은 일단 모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네, 여기 입력 1, 듀에스3 1 얘가 마이크가 물려있는 채널이니까 입력 모니터링을 한번 켜보죠. 지금 나오는 소리는 입력 모니터링 아이패드 동영상 캡처 소리일 겁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음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계속 헤드폰에 2개 소리가 계속 들려서 네, 이렇게 뮤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한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녹음. 자, 녹음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음량이 잘 받아질까요? 자, 녹음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음량이 잘 받아질까요? 네, 방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디오 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포지 컨버터의 성능은 뭐 어떤 말이 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녹음을 이제 받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요 DS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지 붐 그리고 아포지 듀엣3는 ECS 채널 스트립 외에는 다른 DSP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EQ가 있고요. EQ EQ 잘 먹죠. 아주 EQ 잘 먹습니다. 자, EQ가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네, EQ도 잘 먹고 네, 여기 드라이 웻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컴프레서도 컴프레서 네, 컴프레서 잘 걸리고요. 네, 드라이브 사츄레이션 주는 드라이브 드라이브 그냥 네, 뭐 잘 걸리고요. 네, 좋습니다. 아웃풋 레벨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네, 인풋 레벨, 아웃풋 레벨, 컴프 온 오프, 뭐 EQ와 컴프 순서. 솔직히 저는 어설픈 하드웨어 쓸 바에는 저가형 그냥 ECS 채널 스트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거는 모니터링은 채널 스트립으로 되면서 녹음은 바이패스로 받는 그렇게는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루프백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풋으로 소리 넘기기 한번 볼게요. 네, 활성화시키기 전에 경고가 뜹니다. May create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장비에 데미지가 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설정을 해놓기 전에 믹서에서 플레이백 채널을 먼저 뮤트를 해놓을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를 먼저 뮤트 해놔라 이거예요. 플레이백 1, 2를 혹은 해당 소리가 나오는 곳에 플레이백을 미리 꺼두거나 혹은 도우 앱에서 모니터링을 네, 뮤트 시키거나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인풋 활성화 시켰습니다. 일단은 제 채널의 한 소리를 녹음을 받아 볼게요. 도우에서. 네, 먼저 라우팅을 다시 스테레오로 잡아주고요. 여기는 뮤트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하울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키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큐베이시스에서 모니터링을 끄면 소리가 안 나. 한번 확인해 보죠. 네, 큐베이시스에서 모니터링을 끄면 소리가 안 나. 네, 이렇게 루프백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assign to software input을 설명할 때 아날로그 인풋과 루프백 인풋이 하나로 겹쳐진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즉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인풋 1, 2에 내 목소리도 들어오고 루프백 소리도 같이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녹음을 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다른 뭐 무언가를 재생을 하면은 네, 녹음을 하는 거죠. 이 음악이 나오는 상태 녹음을 위에서. 받을 수 있겠. 방금 제 네, 영상 속의 멘트가 또 나왔죠. 한번 이 상황을 확인해 보죠. 네, 이렇게 녹음을 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다른 뭐 무언가를 재생을 하면은 네, 녹음을 하는 거죠. 이 음악이 나오는 상태 녹음을 위에서. 받을 수 있겠. 방금 제 네, 영상 속의 멘트가 또 나왔죠. 한번 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비율만 잘 맞추면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이 목소리에 어떤 효과를 걸었을 때
여기서 재생되는 소리마저도 그 효과가 같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인풋과 가상 인풋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제약이 좀 생기긴 하는데 단순하게 내가 아이패드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를 다시 재녹음을 받아서 뭐 걔를 샘플로 써서 뭐 이런 활용을 하기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하기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네, 이 정도가 이제 아포지 듀엣3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었고요. 사실 제품의 단점보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쭉 사용하면서 느꼈던 큰 단점은 이 아포지 컨트롤 2 iOS 앱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또 그렇지 않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요 볼륨이 리셋이 된다던가 헤드폰 볼륨이 리셋이 된다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페이지 넘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뭐가 이렇게 걸리고 설정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설정 요런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을 디지털에서밖에 조작이 안 돼요. 요 하드웨어 딴에서는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실 뭐 이 세팅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볼륨이랑 게인밖에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세팅은 뭐 예를 들어서 DSP 요 조작 같은 것도 다 디지털 상에서만 조작을 해야 되고 하드웨어에서는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스크톱을 사용할 때는 아포지 컨트롤 프로그램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이 iOS 버전의 아포지 컨트롤 앱이 영 별로라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와요. 어쨌든 다시 세팅으로 갔을 때 이렇게 샘플레이트 44.1부터 192까지 설정할 수 있고 피크 그리고 오버 이거 몇 초간 홀드 시킬 수 있을지 혹은 오프 시킬지 아니면 그대로 냅둘지 설정할 수 있고 OS 볼륨 컨트롤은 내가 OS 사항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게 메인 아웃을 컨트롤할래 헤드폰 아웃을 컨트롤할래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메인 아웃풋 포맷 요거는 웬만하면 건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를 픽스드로 하면 고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뭘 기준으로 고정이 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이거 10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픽스하면 갑자기 볼륨 터져 나갑니다. 진짜 전 그냥 안 건드려요 얘는. 그리고 메인 아웃풋 레벨을 이제 플러스 4냐 마이너스 10 dBV냐 해가지고 액티브 스피커에 보낼 때 혹은 하드웨어에 보낼 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아이패드에서 할 수 없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려면 무조건 데스크톱, 윈도우나 맥이 필요해요. 아포지 듀엣 3 쓰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데스크톱에서 혹은 랩탑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안 느껴지실 건데 저같이 뭐 아이패드로 주구장창 쓰는 사람에게는 좀 아쉬운 점이죠. 아쉬운 정도를 넘어서 좀 열받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 브라이트니스 컨트롤러 링은 여기 화면에서는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이 주변의 빛깔의 밝기를 조절하는 애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빛깔 보이시죠? 여기에 밝기를 이렇게 어둡게 그리고 많이 밝게 사실 이게 육안으로 볼 때는 더 밝거든요. 카메라에는 그렇게 밝게 안 보이는데 지금까지 아포지 듀엣 3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이패드 iOS와 연동이 아주 잘 되는 제품이고요. 요 100만원 초반 가격대에서 컨버터 성능은 압도적인 1등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심포니 데스크톱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뭐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라우팅이 좀 제한적이라 인터넷 방송하시기에는 좀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아포지 컨트롤 앱이 너무 별로여서 아포지 컨트롤 앱에서만 모든 대다수의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 라는 정도의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iOS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도 꽤 큰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능 하나는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포지 듀엣 3 사는 게 나요? 붐을 사는 게 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용 목적이 그냥 스케치 정도 하시는 거다? 음악 스케치? 그러면 듀엣 3 가실 필요 없고 붐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꼭 유통까지는 안 시켜도 어디에 올리거나 누군가에 보내줄 정도의 어떤 오디오 소스나 녹음을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모니터링도 좀 잘하고 싶다? 하면 이제 듀엣 3 정도는 가셔야 된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